여기 봤는데 이제 아, AMPM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와. 이렇게 둘이 보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저희가 심지어 사무실 이사도 했답니다. 맞아요. 여기가 새 스튜디오인데 넓고 좋아요. 네, 넓고 하얗고. 빛이 확 들어와서 얼굴이 그니까. 굉장히 하얘 보이네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이고. 저희 여기서 막 저희 얼굴도 나오는데 저희 옷도 오늘 의도차게 하얀색 아이보리색으로 맞췄어요. 아이보리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 광고에 대해서 오늘 들고 왔는데요. 제목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메타 광고 세팅부터 효율 측정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2월 새해 시작하고 나서 또 광고를 돌리시고 싶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메타가 가장 조금 DA 광고 중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맞아요, 더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조금 준비해 온 주제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조금 썰 같은 걸 준비를 해왔어요.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어떻게 세팅을 했고 그동안 어떤 광고 사례가 있었는지 뭐 이런 음. 것도 준비를 해왔고 소재 같은 것도 조금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효율 측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안 맞아요.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 많은데 그쵸. 이 SNS 광고는 해외 매체이기도 하고 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좀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검색 광고랑 DA는 또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30분부터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가능하니까 저희가 핸드폰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네, 전화해서 전화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줍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두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 세팅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좀 기초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을 처음 시작할 때, 셋 캠페인을 누르면 캠페인이 바로 맞아요. 생기죠. 근데 이제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조금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많이 쓰시는 거는 트래픽이랑 전환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혹시, 가람 마케터님은 혹시 어떤 캠페인을 주로 많이 이용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 광고주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이렇게 메타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보통 머신러닝 기간이 있긴 맞죠. 하잖아요. 맞죠. 메타 광고에서.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별도 타겟팅 없이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에 맞는 타겟팅을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픽셀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자사몰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게 막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전환 직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유입자 수는 아무래도 그 찍혀요 투데이수가 그래서 그런 걸로 확인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매출 상승 추이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을 둘 다 쓰는데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트래픽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아예 모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9대 1 정도였다면 이제 점점 뭐 한두 달 지나가면서 모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8대 2에서 7대 3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전환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타겟팅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엄청 특정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트래픽은 아예 많이 풀어주는 편이고 전환 캠페인에서는 스팅을 진행할 때 여러 타겟을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뭐 유사 타겟, 뭐 장바구니 넣었던 사람, 구매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타겟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캠페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캠페인에 들어가서 또 보면은 그 수동 캠페인이랑 그 맞아요. 어드밴스 소피 캠페인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동 캠페인을 많이 이용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은 사실 수동 캠페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그건 좀 여러 가지 계좌 지면이라든지 맞아요. 정말 이런 데에 다 노출이 되는데 사실
단일 이미지 소재라거나 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사용하기보다는 수동 캠페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좀 더 효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사랑 개토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두 개 다 쓰는데 저 수동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 많이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매출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뭐 노출 매체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는데 꺼야 될 건 끄고 켜야 될 건 켜야 되는데 다 켜져 있으면 여기서 쓸데없이 광고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타겟도 이제 물론 풀어두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풀어둔 거예요. 18세부터 65세 플러스 이렇게 풀어두면은 사실은 좀 많이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동 캠페인을 1번으로 많이 쓰는 편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우리는 타겟을 분명히 정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일단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에서 조금 모수 쌓이고 만약에 전환까지 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확실히 그래도 노출이나 이런 거 방대하고 많거든요. 그리고 타겟도 설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머신러닝 알아서 도는데 근데 그만큼 어느 정도 1, 예산이 돼야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머신러닝도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하루에 3,000원 써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머신러닝 되기 전에 끊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1, 예산을 설정을 해야 AS 캠페인도 조금 활용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액 광고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 이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계제 지명을 뭐 제외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제가 수동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예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이제 사실 메타가 오래된 매체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데이터가 많겠어요. 그 맞아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꽤나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또 돌려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 궁금한 게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머신러닝 시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저기 물어보면 답을 주는 마다 달라서 최소 며칠은 봐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측정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9배가 50건 나거나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소상공인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써요. 근데 솔직히 9배 50개 나가려면은 내 상품이 100원 정도 되면 팔릴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측정 기간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좀 그 머신러닝이 좀 안 된다, 노출량이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많다, 피로도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저는 구매보다는 애초에 전환값 자체를 구매를 잡지 말고 장바구니나 아니면 뭐 가입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는 너무 솔직히 최종 단계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좀 머신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장바구니로 좀 그 최종 타겟을 잡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머신러닝이 구매를 잡는 것보다는 잘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머신러닝 저는 2주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주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머신러닝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모수는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업종이나 뭐 맞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그 기간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답을 주시는 분들마다 답이 좀 달랐다고 맞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을 태워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만큼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그 사람들의 액션이 다 모이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예산이 5만 원이에요. 근데 5만 원과 100만 원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인 사람들이 몇 번 들어왔다가 막 클릭하고 나가고 이러면은 데이터 자체가 많이 차이가 맞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단계도 사실은 예산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측정 기간은 2주로 믿겠습니다. 네네네. 네. 2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2주 동안은 보통은 스틱을 많이 안 건드리는 맞아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수정을 하거나 뭐 온오프 이런 걸 하면은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프로모션 같은 게 있으면은 아예 새로운 캠페인을 만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직접 한 광고주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약간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돌렸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일주일 지났는데 소재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많이 계신데 사실
진짜 2주가 최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 기간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계속 머신러닝 기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소재를 등록을 해 두셨으면 그냥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간에 광고비가 소진된다고 해서 광고비 소진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래요, 광고가 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메타는 그런 DA 광고의 특성이 이제 SA 광고랑 많이 특성이 다르고 그걸 본 사람들이 바로 구매를 하는 게 2차 검색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메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가는 광고비 대비 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뭐 그 정도 태우고 사실은 전환 받을 거면 저도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에 대한 부분에서 막 예를 들어 3일 돌리고 아, 저 너희 너무 전환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맞아요. 이게 원래 성장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원래 쉽지가 않고 그러려면 저희가 엄청 막 프로모션을 때리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SNS에서 사실은 구매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2차 검색을 하지. 그리고 사실 SNS 상에서 뭐 객단가가 낮은 제품이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객단가가 조금 있는 제품 그리고 또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라거나 또 좀 서비스 업종, 뭐 DB 받아야 맞아요.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할 게 많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충동 구매했다가 그치. 좀 이상하면 어떡해. 맞아, 네, 맞아. 뭘 믿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음. 특히 객단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메타 광고를 함께 운영함과 동시에 그 SA 그러니까 검색 광고도 좀 그쵸. 적절하게 운영을 하셔야 그 2차적으로 구매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손대원군님 라이브 끝나고 상담 요청드려도 되나요? 아, 네네. 그럼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반인데 저희가 6시 이후로도 손성대원 군님 봐드릴게요. 맞아요.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네네, 좀- 저희가 또, 박사람 마케터님, 저번 마케터님 덕분에 큰 도움 받았는데, 오늘도 많은 도움 오. 받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많이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이게 라이브로 통해서 좀 많이, 요즘 스톤 캠페인보단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캠페인? 캠페인이 더 좋은가요? 라는 말일까요? 네, 좀 기다려보도록 네, 기다려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머신러닝 기간 대략 2주 예산 업종에 따라 차이 있음. 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수동 캠페인보다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게 좋나요? 가장 좋은 건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돌리고 수동 캠페인에서 좀 성과 좋았던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가 보장된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체 다 빼고 타겟 엄청 줄였는데도 살아남은 애들이니까 거기를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올리면 거기서 효율이 잘 나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트래픽 하다가 수동했다가 그 어드밴티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면 이제 수동 캠페인 건너뛰고 바로 이제 가도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걸릴 것 같으면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절대적으로 이게 더 낫다. 이건 별로다. 이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든지 테스트 기간을 조금 거치고 이게 괜찮다 하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사실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대행 수수 15%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미만은 15만 원,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15%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메타 세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빨라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메타가 엄청 변경하는 것 자체가 엄청 많아요. 머신러닝 같은 것도 있고 뭐 메타 고객센터한테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쳐내시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단 저는 맞아요. 이제 두 명이 같이 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소재도 좀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재도 그 성과에 따라서 또 빠르게 교체를 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직접 제작 가능하시다면은 직접 제작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희 측에서도 이제 디자인 팀이 따로 있고 그렇죠. 네, 뭐 직접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이제 대행 의뢰를 주시면 좀 더 직접 하시는 것보다 스피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소재. 네, 소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재 이야기를 또 해야겠죠? 소재는 보통 몇 개 정도 지정을 하시나요? 이게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한 제품도 사실 소고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트리트먼트면은 음. 트리트먼트 끈적이지 않는다 음. 이런 것도 있고 뭐 냄새가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연예인이 사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고점이 있을 텐데 그거에 하나만 집중하시기보다는 각각의 소고점에 따라서 하나씩 시안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소한 3개? 아니면 좀 많이 하고 싶다 하면 5개 정도 만들어서 또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너무 분산되니까 맞아.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것 같고 이렇게 제작해서 돌려보고 이런 소고점이 제일 또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 싶으면 거기 그것과 유사한 소재를 또 다시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한 이 정도 제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사실 예산에 따라 다른 게 맞아요. 최소 3개, 5개지만 뭐 예산이 엄청 좀 많다, 한 300만 원 음. 이상으로 좀 진행한다 하면은 5개 이상은 이제 지켜도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100만 원 정도예요. 100만 원 아래는 아예 비추드리고 100만 원 정도라면 그래도 3개, 4개 이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또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진행하시는 게 이거 모든 DA에 약간 비슷한 원리이긴 한데 좀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에만 하고 그런 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가람님은 소재 교체할 때 기존 광고 수정으로 교체를 하신가요? 아니면 광고를 새로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혹시 사랑 대표님께서는 거기서 교체를 하시나요? 저는 다른 것 같은 게, 아예 개설이라고 하죠. 개발?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어쨌든 이 두 개 다 돌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아예 새로 만들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프로모션이어가지고 또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은 차라리 아예 새로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변동이 계속 있는 프로모션 그 캠페인이니까 프로모션용 캠페인을 새로 만들 것 같고 그냥 저희가 뭐 상시로 진행하는 건데 조금만 바뀌었다 뭐 이런 거는 좀 변화를 맞아요. 그냥 수정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머신러닝이 다시 도는 건 똑같아서 그래서 조금 좀 편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게 수정하면 좋은 게 거기에 이미 세팅 값이 조금 그렇죠. 있으니까 편하죠. 그것도 거기서 소재만 바꾸면 되니까 편한데 만약에 또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진짜 아예 개설을 하시는 게 하나하나 세팅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편이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소재 만들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게 좀 가능했었는데 규제가 맞아요. 심해져가지고 요새는 좀 안 되고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재 반려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사실 반려가 너무 많이 나면 비활성화 계정이 비활성화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반려라고 계속 시도를 해보시기보다는 그냥 몇 번 반려나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새로운 소재를 제작하는 게 저는 그게 마음이 조금 편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사랑 마케터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대행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반려가 돼서 만약 좀 문제가 커요. 그럼 저희한테 막 날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이런 계정에 이런 광고 문구 같은 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걸 꼭 안 삭제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요. 뭐 자극적인 소재가 보통 많은데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건기식 광고로 진행을 할 때 이게 그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살짝만 바꿔서 문구 살짝만 바꿔서 올렸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바꿔버렸는데 이런 반려 같은 거는 특히 다 다이어트 식품이나 그러니까 건기식 이럴 때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반려 원인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고 그런 약간 약품류는 약간 어떤 것에 예를 들어 뭐 살 빠지는 약이다. 그럼 나 이거 먹고 무조건 살 빠져요 라기보다는 약간 감량의 효과가 효능이 있습니다.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약간 좀 돌려서 말하면 돌려서 말을 해야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좀 담으면은 어쨌든 관심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소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터 헤이메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케터 헤이미님. 헤이미님.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이름. 헤이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노출이 심한 소재? 그러니까 속옷이나 맞아요, 뭐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왁싱? 아,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이 나오긴 그럼요. 하는데 너무 노출이 심한 소재는 또 반려가 되기도 하고 또 메타가 희한한 게 잘 돌아가다가도 갑자기 반려를 맞아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절망스럽죠. 음, 그래도 너무 잦은 수정으로 계정 비활성화 되는 것보다는 한번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 조금 노출도를 줄이거나 뭐 다른 뭐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그럼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속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살색 속옷이 굉장히 반려가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혈색소 그런 거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누가 그런 것들을. 네. 이게 누드톤의 속옷은 아, 약간 그 착각, 착각 어. 실려 그 뭐라 그러죠? 그 착시? 착시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려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속옷 언더웨어 업종이다 그러면은 조금 검정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렇게 좀 피부와 완전히 대비되는 다른 색? 그런 색으로 조금 하시는 게 가장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게요. 소재 반려 다시 만들거라. 음. 대신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맞아요, 것 원인 같아요. 파악이. 원인을 무조건 파악해서 다시 재반려 재생육성? 재반려 안 나도록 하는 게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진짜. 네, 헤이맨님 궁금한 게요. 국내의 경우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미디어를 추천받고 싶어요. 외국 분이신가 봐요. 아닌가? 어, 국내의 경우 가장 효율 잘 나오는 미디어 그걸 알고 있으면 저희도 하고 있긴 할 텐데 이게 사실은 마케터마다 다 다른 거긴 맞아. 해가지고 효율 잘 나온다는 건 저는 솔직히 DA 쪽은 잘 나오려면은 이미 조금 브랜드 인지도가 있거나 좀 이렇게 올라가야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저는 SA 쪽이 그래도 효율이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업종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니, 네네. 업종마다도 또 다르잖아요. 그건 맞죠. 만약에 막 이런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DA나 뭐 아니면 네이버 쪽으로 넘어가면 쇼검 이런 쪽이 좀 많이 효율이 나올 텐데 그쵸. 이제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법률 이런 맞아요. DB 쪽이야. 업종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검색 광고 쪽을 확 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구글이나 네이버 뭐 이런 쪽. 안녕하세요.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마케팅을 2012년에 배워서 너무 오래되어서 더 법인 대표자 마케팅이 법인 대표지만 마케팅에 마케팅에 더 관심이 많이 가세요. 괜찮아요. 오래 되셔도 뭐 하셨으니까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사실 확실히 저도 있죠. 2012년에 광고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랄까. 저도 더 새롭게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람 마케터님이 이렇게 얼굴은 진짜 2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고등학생도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헤이맨님 아주 주눅 들으시지 않으셔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업종이나 뭐 예산이나 그쵸. 이런 데에 따라서 또 다르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반가워요. 저랑 동기네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저랑 동기면 어쩌죠? 갑자기 관광학과에 새로 시작하는 분이 진짜 봐요. 자, 오영준 분께서도 네. 하나 여쭤보셨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노출이 심한 상품을 매트에서 진행을 하고 싶네요.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야 하나요? 어떤 제품이시죠? 어떤 거를 속옷일까요? 수영복일까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 뭘까요? 노출이 심한 상품을 메타에서 진행하고 싶다.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야 하나?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야 한다는 건 어떤 질문일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까요? 메타에는 조금 노출이 덜한 소재를 넣고 상세 페이지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 기본 모습이라거나 죄송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시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광고 소재로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맞아요. 만약에 메타를 하든 뭐 구글을 하든 정책이 다 있기 때문에 완벽히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히 보여줄 수 없어요. 제가 성인용품 광고를 하는 친구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도 이제 검색 광고할 때 이제 맨날 그
당하더라고요. 신고를 맨날 오.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 마케팅이 가장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구독자 20만 20만에 명. 브랜딩 하는데 항상 땡고생. 근데 유튜브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는 존버다. 유튜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뭐 광고로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거나 그 사람의 콘텐츠가 궁금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케팅 채널을 만약에 운영하신다면은 그 마케팅 채널도 예를 들어 각 팀장 채널을 진짜 많이 보는데 그런 그쵸. 채널처럼 진짜 각 잡고 내가 주에 한두 개 뭐 음. 이런 것처럼 꼭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 마케팅 종합 플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관련 컨설팅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컨설팅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상담은 무료예요. 상담은 그냥 무료로 진행 가능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5년을 네. 존버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뭐 별도의 뭐 검색 광고 이런 걸 진행하신다면 수수료 따로 받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셔야 할 금액은 저희가 이제 견적안을 자세하게 보내드리면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5년을 준비하셨다니. 그러면 이제 변화할 때 됐죠. 사실은 2012년하고 지금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으니까 2024년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담은 말씀드렸듯이 무료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받는 비용이 광고 대행료 같은 부분은 구글과 메타 이런 해외 매체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아마 안 나와요 수수료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부과가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뭐 ADN, 뭐 미온 이런 것처럼 국내 매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공식 대행사로 묶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만간 회사로 찾아뵙고 싶어요. 네, 오세요. 저희 사옥 새롭게 지어가지고 맞아요. 삐까번쩍해졌거든요. 네. 오시면 커피 한 잔 네.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같은 팀이어가지고 함께 더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네. 일단은 소재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 소재 클릭률 있잖아요. 소재 클릭해서 유입된 게 얼만큼 돼야 효율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사랑 마케터님께서는 어느 정도 나와야 조금 이런 성과가 있다, 효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소재 클릭률을 보는 기준이 물론 업종마다 막 다르고 저는 좀 진행했을 때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연주사진 하나만 올려도 막 7%, 막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아예 논외인 것 같고 의류업종은 어쨌든 그 연출 컷이 너무 차이가 커서 거기는 진짜 그냥 막 7%, 11%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클릭률도 저희가 딱 퍼센트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 소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릭률을 정렬을 해보면은 0%인 것부터 한 5%까지 있다고 맞아요. 치면은 그 위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클릭률도 그거거든요. 약간 몇 명을 데려와서 몇 명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 중에 몇 명을 클릭하냐 이거여가지고 이걸로 효율이 있다 없다 보다는 이제 봤을 때 우리 줄다리우게 해서 거기서 좀 낮은 애들은 그냥 끌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효율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맞아요. 그런 게 클릭률이 낮아도 전화에 나오는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클릭률도 낮고 막 CPM도 높아. 근데 전환도 없어. 그럼 꺼야 되는 거고 클릭률은 조금 낮아. 근데 이제 전환이 한두 개씩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근데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두고 봐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CTR의 함정이죠. 맞죠. 두 명 클릭했는데 뭐 한 명 팔렸어. 이럴 수도 있고. 연락처는 영상 하단에 찾았어. 네. 좋았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노출이 뭐 5번 됐는데 3번 클릭이 됐어. 그러면 CTR이 50%잖아요. 그렇죠. 이걸 효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노출 그러니까 클릭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된다.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클릭률에 연연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맞아요. 저희는 사실은 소재 하나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이제 소재를 하나 제작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픈을 시킬 때는 클릭률 플러스 뭐 CPM 플러스 CPC 플러스 CPV 뭐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다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끄자 해서 그냥 끄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단순히 클릭률이 1.1%야? 그러면 끄자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오픈라인 과정에서도 저희 마케터들마다 각각의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릭률보다는 다른 부분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행 의뢰하면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성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대행 의뢰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주간 보고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 보고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월 보고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광고주님이 원하시는 주기를 맞아요. 말씀 주시는 거. 근데 저는 사실은 월 보고서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죠? 왜냐면 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과가 좋다고 내일 성과가 좋진 않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나 월로 보면은 그 조금 각이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조금 저조했어. 원인이 뭘까 하면서 이제 조금 오늘은 맞아요. 뭐 설날 껴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니고 월 보고서에 그냥 저희가 데일리 보고를 쓰는 또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사실 광고 한 번 더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광고비가 좀 크시다 하면은 주 보고서 월 보고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가 광고비 좀 적다 하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 적어요. 그러니까 월 보고서 정도. 맞아요.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저희는 사실 계정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제 같이 진행하는 마케터 분과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 쓸 거니까 주간 보고서 받고 싶다, 월간 보고서 받고 싶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마케터마다 생각도 또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은 주간 보고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왜 주간 보고서 안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진짜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보고서 외에도 뭐 광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대표님께서,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서도 보통 마케터들 다 해주고, 맞아요. 그게 너무 과한 욕구가 아니면 보통 다 맞아요. 수용을 해주세요. 근데 마케터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1보고서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마케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월 1보고 나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세팅 한 번 더 수정하고, 세팅하면서 보는 게 더 시간이 세이브 될 것 같다. 왜냐면 대행사 특성상 이 광고자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대표님의 입장에서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세팅 한 번 더 보는 게 이득일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광고 그 맡으시는 분이랑 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벌써 33분이에요. 출연 대별 두 분의 아. 포트폴리오 알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여기서 포트폴리오 뜯어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첨부 파일 해가지고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두 분의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서진희 님도 맡기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겨보시겠어요? 공짜. 자, 효율 측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맞아요.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중요하죠. 효율 측정 같은 경우 메타는 진짜 픽셀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긴 해요. 직접 자사몰이 있으시다면 픽셀을 따로 심으셔가지고 전환 성과라거나 뭐 얼마만큼 누가 들어왔나 이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픽셀 같은 경우는 호스팅사를 끼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를 끼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대행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 사실은 이런 픽셀이나 이런 설치 과정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있으시거나 내부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는 가이드가 있긴 한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개발자가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들어갔다가 다 깨지고 난리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는 저희한테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외주를 맡기셔가지고 개발자를 구하셔서 하시긴 낫고 호스팅사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대표님께서 외부 개발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픽셀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죠?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맞아요. 요즘 진짜 많은 광고주들이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 픽셀 설치 안 된다고 메타라고 못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전환 추적 안 되는데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업종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뭐 뷰티, 의류 이런 업종인데 안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사실 왜 안 하시지? 이게 사실 제일 효율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NT 파라미터 이전에는 NT 파라미터를 또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소재에 그 링크를 랜딩 페이지에다가 이제 뒤에 스크립트를 심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그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략적인 전환 추적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또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어. 픽셀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솔루션이 네이버 솔루션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몰랐는데. 네. 아 진짜요? 아 저도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네. 되게 이번에 네이버 솔루션으로 나와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시는데 나는 픽셀 비슷한 것도 받아보고 싶다. 뭐 전화 추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진짜요? 아니요 월정액이 아, 돈 들어가네요.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메타의 금액을 막 300만 원씩 쓰는데 스마트 스토어다. 이러면은 사실 아쉽잖아요. 300만 원 그러니까. 날리는 거죠, 네. 데이터. 근데 그게 한 3만 원인가? 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300만 원 쓰는데 3만 원 추가해서 그냥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 맞아요. 스마트 음.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우리도 호스팅사나 뭐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의 접근성만큼 따라올 수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만약에 내가 리뷰도 많이 쌓여 있고 뭐 이런 홈페이지 개설하기엔 내가 아직 자금적인 것도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나왔던 그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앞서 말씀드린 뭐 엔티 파라미터 이용해서 전환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고. 맞아요. 사실 좀 아쉬운 건 픽셀 설치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기는 조금 맞아요. 힘들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픽셀 같은 게 없으면은 메타는 어떻게 보면 그 뿌리기를 트래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고객의 정보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모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환으로 이어지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래픽도 저희가 계속 이제 광장에서 그냥 전단지를 뿌리는 거랑 맞아요.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명한테 뿌리는 음. 거랑 노출도 다르고 약간 사람들의 관여도 다를 거 아니에요. 한 번 보는 거와 두 번 보는 게 더 익숙하고 맞아요. 만약에 그 전단지가 바뀌었어. 내가 만약에 헬스장을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아 나 이제 살 좀 뺄 거야. 그래서 헬스장을 막 알아보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나한테 전단지를 줘. 근데 이게 약간 헬스장 해가지고 몸매 좋아진 사람들 바디 프로필 같은 거 6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와 대박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 나 근데 월급날이 아직 멀었네라고 생각하고 아 다음에 해야겠다가 넣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전단지를 또 줘. 나 또 받았어. 근데 그게 막 월에 2,000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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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야? 이거 나 전에 봤던 건데 해야겠다. 이번엔 진짜 해야겠다 하고 맞아. 나는 갈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선착순이래. 프로모션. 그러면은 100% 가죠. 한 10일만 진행한대. 아니 설 연휴 늦가래. 연휴 이후에 끝난대. 그럼 가지. 사실 전단지랑 똑같죠. 맞죠. DA 광고는 이렇게 약간 소고점 잡아서 얼마 할인 때리니까 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해라. 이렇게 그치. 좀 설득하는. 그치.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전환 캠페인에서도 전환이 나오고 맞아요. 저희도 이제 DA 광고를 계속 진행을 하지만 사실 DA 광고에서 전환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하나 보고 그거를 다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장 소재에 담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팅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DA 광고 같은 경우 진행하실 때는 저희 같은 대행사랑 같이 끼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소재를 계속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소재마다 어떤 게 소고점인지도 사실 모르시는 광고주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맞아요. 내 제품이 뭐가 좋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맞아요. 마케터랑 함께 하시면 이런 부분도 함께 기획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컨설팅 무료니까 상담 신청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가 또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지. 맞아요. 광고주분들은 자기 거가 좋은 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나 별 차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이거나 별 차이였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낫네를 찾아가는 게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마케터를 끼고 광고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왜 지네 자랑밖에 안 하지? 보다는 그래도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그래도 조금 낫네.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구매 전환율은 또 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40분이에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해가지고 기다리면서 조금 사담을 나눠볼까 하는데 설 연휴에 뭐 하세요? 저는 집에 있을 예정. 집에서 가족들과? 네,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시골집에 내려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려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내려가지는 않고 이제 저희 집에서 막 간단하게 떡국을 먹으면서 떡국 진짜 나이가 너무 빨리 먹어요. 맞아요. 그거 좀도 마찬가지로 많이 드시고. 사랑 마케터님께서는
저도 고향으로 가시나요? 고향 내려가서 그럴 것 같아요. 헤이맨님, 해외에서 한국 차를 수입하는 바이어를 페이스북 광고로 찾고 있는데요. 네. 구글 GDN이랑 인스타의 효율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한국 차를 수입하는 바이어를 찾는다는 게 DB 모집인가요? 해외에서 한국차를 수입하는 바이어를 페이스북으로 일단은 DB라면은 일단 제가 진행했을 때 DB 업종은 입찰가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SA 광고를 만약에 진행을 하면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환율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긴 하는데 1차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최종 버튼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략을 해가지고 그 GDN이나 인스타 이쪽으로 하면 잠정후에 DB 양식이란 걸 맞아요, 받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조금 가볍게 받고 그 사람들이 2차 컨택을 하면서 진성 DB로 만드는 게 CPC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물론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효율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소재나 음.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차를 수입하는 바이어라고 했는데 이게 키워드 잡기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컨설팅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2분이네요.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메타 광고 세팅부터 효율 측정까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세팅법이었죠. 네, 그래서 스팅법이었죠. 제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게 트래픽과 전환. 그래서 처음에는 트래픽 캠페인을 뭐 9대 1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다가 전환이 조금씩 생성되게 되면 7대 3, 그쵸, 그쵸. 6대 4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다, 베스트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랑 수동 캠페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광고비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좀 예산이 좀 많으시다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것도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멋진 러닝 기간도 물어보셔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2주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뭐 예산이나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메타 광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재는 뭐 처음 시야는 뭐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래서 광고를 교체를 할 때 뭐 새로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새로 개선하냐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가 자꾸자꾸 발려간다. 그러면은 아예 새로 만드는 것 그 반려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하시거나 이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예 다른 소재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효율 측정. 메타는 픽셀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 측정이 매우 쉽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픽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뭐 엔티 파라미터나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픽셀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사, 저희 측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직접 이제 대표님 회사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더 궁금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연락처를 연락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다 지금까지 박사람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좋은 소재로 와요. 구정 잘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